조용하지만 또 확실하게 우크라이나의 대공세가 시작되었습니다. 최전방 곳곳에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목격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아직은 전선의 변화가 크게 없어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우크라이나 소식을 다루는 다수의 매체에서도 놓치고 지나가는 정보들이 많을 정도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다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우크라이나 대공세의 정보들을 저희 꺼리튜브가 가장 정확한 내용으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놀랍게도 현재 SNS상에서 가장 쉽게 또 가장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군사자료가 바로 우크라이나의 대공세 계획입니다. 당장 트위터에서 샵 카운테로펜시브라는 해시태그를 검색해보시면 극비리에 입수했다고 주장하는 온갖 대공세 자료들이 넘쳐난다는 걸 알 수 있으실 텐데요. 그 중에는 나름 그럴듯해 보이는 것들도 있지만 독일이 전격전을 벌여 모스크바까지 함락하는 계획을 준비 중이라거나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본토로 크게우에서 돈바스의 후방을 노린다는 등 있는 군 안마저 잤지만 우크라이나의 군이 흑해함대를 박살낸 뒤 크림반도 상륙작전을 벌일 것이라는 등 말도 안 되는 자료들이 탑시크릿 도장이 찍힌 채 나돌고 있습니다. 당연히 말만군 사기밀 유출 자료지 여기에 진실이라고는 1g도 섞이지 않았는데요. 열이면 열, 죄다 웃자고 만든 가짜 자료들입니다. SNS상에서 우크라이나 대공세 계획을 유출한 척하면서 주목을 끄는 게 일종의 놀이처럼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런 자료들을 마냥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SNS에 놔도는 거짓 자료들이 아니라 그 행위 자체가 꽤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펜타곤 기밀문서 유출 사건으로 좋든 싫든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 미국이 수집한 정보들이 상당 부분 노출되었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안보 참사를 일으킨 장본인은 21살의 매사추세츠주 주방위군 공군 제102 정보부대 소속 잭 더글라스 테이세이라 1등병으로 밝혀졌는데요. 현재 미 FBI는 추가 조사를 통해 그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바로 다음 날인 2022년 2월 25일부터 군사기밀을 유출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즉,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방대한 자료들이 유출되었다는 건데요. 대한민국으로 치환하면 대략 하사3호봉쯤 되는 병사가 한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최중요 군사기밀을 그것도 무려 1년 동안이나 온라인에 유포한 셈입니다. 제가 말하고도 하도 어이가 없어 믿기지 않는 대참사인데요. 사실상 우크라이나의 민감한 군사 정보가 전부 노출되었다고 판단하는 게 옳습니다. 유출 규모가 얼마나 큰지 가늠할 수 없는 상태에서 에이 설마 하는 식으로 전술을 구사할 수는 없는 노릇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뜬금없이 일종의 놀이처럼 SNS상에 유행이 된 우크라이나 대공세 계획 폭로는 오히려 정말 우크라이나 대공세가 임박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쓰레기나 다름없는 가짜 정보를 범람시킴으로써 유출된 정보의 값어치를 떨어뜨리려는 정보전의 일환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나무를 숨기려면 숲에라는 말처럼 전형적인 스파이 활동의 일부인데요. 물론 이런 정황적 증거와는 별개로 세계 각국의 싱크탱크와 군사 전문가들도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해 가장 가능성 높은 대공세 시나리오를 유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종합해 봤을 때 사실상 우크라이나군의 대공세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당면한 우크라이나의 목표는 크림반도의 고립과 탈환입니다. 또한 이게 가능하려면 우크라이나 남부의 거대한 아조프 해외랑과 동부전선을 절단하는 데 성공해야 하는데요. 이후 우크라이나군은 하이마스를 동원한 준중거리 포격으로 러시아군의 남부전선 보급허브인 장코이와 지휘본부가 위치한 헤니체스크를 타격할 것입니다. 두 도시의 위치를 보면 아시겠지만 사실상 남부전선의 러시아군 점령 지역을 전부 탈환해야 달성 가능한 전략 목표인데요. 하지만 여기까지만 성공한다면 이후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 땅으로 되돌리는 것도 시간 문제입니다. 장코이 탈환 후 서방에서 지원한 기갑 전력을 동원해 기동전을 벌여 빠른 속도로 크림대교를 파괴하기만 한다면 러시아가 추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지난 2022년 초 크림대교가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으로 붕괴한 후 러시아가 이를 복구한 건 반드시 지난 4월 26일이 되어서였는데요. 전쟁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후방 지역의 다리를 복구하는 데만 6개월 이상이 걸린 셈입니다. 이 덕에 크림반도의 보급로는 굉장히 약화됐고 우크라이나군이 선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크림반도에 우크라이나군이 입성한다면 전투와 동시에 이를 복구할 여력이 지금의 러시아에는 없습니다.
크림반도타라는 생각보다 일이 쉽게 풀릴 가능성이 높은데요. 물론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썩어도 준치라고 맨날 러시아가 망한다 말이 나온 게 벌써 1년인데 여전히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대려 전쟁 이전보다 러시아의 점령지가 늘어났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러시아군의 전쟁 수행 능력이 형편없어 보이긴 해도 서방 세계의 일방적인 프로파간다와 달리 세계 2위의 군사대국 러시아라면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는 건데요. 심지어 우크라이나 전쟁은 소규모 지역 분쟁에 불과할 뿐이고 지금의 소요 사태는 러시아에게 아무런 타격도 입히지 못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즉, 러시아가 진심 펀치를 날리면 우크라이나고 나토고 할 것 없이 오줌을 찌르며 패배할 거라는 얘기인데요. 솔직한 심정으로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러시아에 우호적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정말로 러시아가 아무런 타격도 입지 않았고 여전히 막대한 장비와 병력을 비축 중이라 하더라도 자연방어선을 돌파하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례로 우크라이나군이 헤르손을 탈환한 지 벌써 173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러시아는 헤르손주의 최중요 요충지를 재점령하지 못하고 드니프로강 너머에서 무의미한 포격만 쏘아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에 벌어진 시베르스키 도네츠강 전투의 대참사를 기억하신다면 짐작하셨겠지만 지금 러시아군에는 드니프로강을 도하할 여력도 능력도 없습니다. 당장 러시아군은 공세가 한창이던 시베르스키 도네츠강 전투에서도 처참한 수준의 도하 작전으로 최소 80대 이상의 기갑 장비 1000명에서 1500명의 대대급 병력을 잃었는데 현재 상황에서 적진 코앞의 강을 도하한다는 건 언감생심 꿈도 못 꿀 일입니다. 오히려 먼저 고착화된 전선을 깨트리고 진격을 시작한 건 우크라이나군입니다. 지난 주말 각종 정보 채널을 통해 우크라이나군이 드니프로강 도하에 성공, 헤르손주 다치 지역을 탈환했다는 영상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아무리 기습적인 상륙이었다 해도 도하 자체가 지상군 작전 중 최고 난이도인 만큼 당시만 하더라도 조작된 영상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요. 그러나 다수의 오신트 언론 등에서 공개된 영상과 위성사진 등을 비교하여 우크라이나군의 도하 작전이 성공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이를 기점으로 잠잠했던 헤르손시 너머의 6개 도시에 우크라이나군의 포격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러시아가 세운 자포리자 주케레 정부의 수반 블라디미르 로고프는 우크라이나군이 자포리라주에 1시간 30분 이상의 대규모 포격을 가해오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는데요. 지금 러시아군뿐만이 아니라 우크라이나군 또한 포탄 비축량이 바닥을 보이고 있다는 걸 고려하면 사생결단의 각오로 공세 직전 대규모 포격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대규모 포격 후 지상군을 이용해 전방위적 압박을 개시하는 건 러시아군도 사용하는 소련의 유서 깊은 공세 전술인데요. 앞서 말한 시나리오대로 동부전선과 남부전선을 차단하고 크림반도로의 진격을 시작할 셈입니다. 증거는 또 있습니다. 최근 크림반도 최대의 항구 도시 세바스토폴에서는 정박 중이던 흑해함대가 우크라이나군의 수중 드론에 의해 공격받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러시아 측에서는 모든 공격을 격퇴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폭발과 위성사진을 비교해보면 최소 한 대 이상의 함정이 파괴되었다고 추정되는데요. 해당 공격으로 러시아가 또다시 흑해양로 협상을 들먹이며 불만을 표시했다는 걸 감안하면 우크라이나가 가벼운 마음으로 사보타주를 시도한 게 아니란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분명하고 다분히 전략적인 결정이었는데요. 반면 그 잘나신 러시아군은 이를 속수무책으로 방관하고 있습니다. 일각이 주장대로 현재 러시아군의 전력이 어떻든 간에 최소한 드니프로강이라는 자연방어선을 넘어설 수 없는 상태인 건 확실해 보이는데요. 지금도 1월진데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탈환하고 크림대교까지 폭파할 지경이 되어서도 러시아군이 귀신같은 전술과 막대한 전력으로 혼쭐을 낼 것이라고 주장하는 건 일장춘몽의 망상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러시아군은 위태로운 남부전선을 이악물고 외면한 채 동부전선에 전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남부전선으로까지 병력 배치를 넓히느니 차라리 동부전선에만 집중하겠다는 건데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젤렌스키 대통령 또한 다시 한번 바흐무트 절대사수를 천명했습니다. 작게 보면 러시아의 장단에 맞춰 바흐무트를 지키겠다는 얘기처럼 들리는데요.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전술에 휘둘리는 우크라이나 수뇌부를 나무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언을 거시적으로 보면 결국 무슨 희생을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동부전선에서 러시아군의 진격을 저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남부전선을 탈환하고 크림반도에 입성할 때까지 시간을 벌겠다는 건데요. 가장 처음 말씀드렸던 대공세 시나리오의 전제 조건, 전장 차단입니다. 절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요. 반면 이 덕분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러시아군의 작전은 아주 간단한 게 되어버렸습니다. 일각의 주장대로 여전히 막강한 세계 2위의 군사력을 조금 더 아래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동부저지선을 뚫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아조프의 회랑의 점령지를 유지하는 것도 가능할 텐데요. 이게 정말 가능할지는 앞으로의 시간이 증명할 것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의 실상은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 이상으로 좋지 않습니다. 전황이 아니라 생활이 우크라이나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 꺼리튜브가 전해드리는 전황은 정말 핵심적인 내용에 지나지 않습니다. 비단 러시아뿐 아니라 우크라이나에도 온갖 사건 사고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을 이용해 한몫 챙기려는 사기꾼들이 발각되는가 하면 징집을 피해 여장한 채 국경을 통과하려던 남성이 체포되어 입대영장을 받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와중에 프랑스는 계속 중국을 끌어들여 러시아의 영토 점령을 용납하는 평화협정을 맺자고 국제사회를 설득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대부분 지표가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향해 기울고 있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서서히 몰락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부디 하루라도 빨리 이 지긋지긋한 전쟁이 끝나서 전쟁의 주모자들이 심판을 받길 바랄 뿐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튜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튜브 1편인 대한민국 육해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